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6년 6월 29일이고 예, 월요일이네요. 자, 오늘 정치노편 곡 하나 골랐고요. 자, 무엇보다도 오늘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상하기도 어려운 거액이 호남에 투자된다. 삼성과 SK가 광주나 전남에 반도체 공장을 2개씩 4개를 짓는다. 한 개가 400억인 것 같습니다. 200억인 것 같습니다. 한 회사당, 죄송합니다. 200조인 것 같습니다. 예, 두 회사가 합쳐서 800조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 다음 AI 센터 전국적으로 건설하고, 그 다음 로봇 산업, 육성한다. 어쨌거나 여기서 봤을 때 핵심은, 호남에 1천조가 투자된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은 기존에 이제 용인, 평택에 있는 거는 이제 지금 계획되고 있는 거는 끝내고 추가로는 건설하지 않는다. 뒤에 보면 이제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마 1980년대부터 아마 우리가 반도체 64K DRAM 그거 하면서 시작했을 텐데, 그거가 이제 한 30년 걸려서 지금 수준에 도달한 건데, 그것의 절반 정도를 향후 4년 만에 하겠다.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나게 과감한 투자고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의 상황이에요. 뒤에 내용 보시면 나오겠지만 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AI 버블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정도예요. 그게 지금 한국 정시에 활한과 연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함의가 있거든요. 지금 이게 선거랑 연계돼서 그렇다. 그렇지만 타이밍은 이게 G7 미팅 다녀오고 나서 이게 발표가 된 거거든요. 즉, G7 미팅에서 한 단계 정도 더 업이 됐다. 뭔가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 판가름이 났다. 라는 것을 여러 신호들이 보여주고 있죠. 제가 채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걸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G7 미팅에서 확실하게 됐던 준비된 부분에 대해서 기업의 총수들이 확신을 갖고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한 노력도 있고 그 과정에 계속 동참했었잖아요. 여기 따라다니고 저기 따라다니고 트럼프도 만나고. 그래서 이 사람들 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흐름이 왔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고 우리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부분을 알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그래서 그런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지금 투자에 적기다라는 데 동의를 한 거예요.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1000조, 2000조가 넘어가는 금액이 향후 한 10년 내에 투자될 것인데, 짧게는 향후 한 5년 내에 1000조 원 이상이 투자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봐서는 그거를 정부가 과거 전두환이나 어떤 박정희 시절처럼 압박을 가한다고 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예. 삼성이 존속한 지가 몇 년이면 SK가 존속한 지가 몇 년인데, 지금 이재명은 인기가 4년밖에 안 남아있는데, 그죠? 한낱 공무원도 내가 오래 가나 대통령 네가 오래 가나 이러면서 복지부동에 버티는 상황인데, 기업의 총수들이 이게 무서워가지고 이런 거액의 금액을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걸로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과정을 공유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국민들은 다 모르겠지만.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근데 그게 마침, 지방선거가 끝나고, 그 다음 G7이 있었고, 거기서 일단락 지어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다음 판으로, 판가리가 된다는 부분에서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정치적 메시지는 전혀 없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만약 이번에 대구나 경북에서 지방선거에서 다른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이번에 발표할 때 대구 경북에 대한 배려가, 지금 경남에도 배려는 거의 없어요. 사실은 어차피 부산은 지금 그걸로 몰고 가잖아요. 저기 북구강로로. 자, 그러면은 선거에서 지금과 다른 결과가 나왔더라면 오늘 발표에서 그래도 오늘 발표가 똑같았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정치적 메시지가 있죠. 정치인인데. 자, 그런 내용들을 좀 다뤄보고요. 그래서 이건 국내외적인 게 모두 얽혀져 있다. 그 십자 교차로에서 딱 나오는 좌표대로 지금 딱 하고 있는 것이다. 자, G7에서 결정된 이후로 판이 바뀜이 시작되자마자 가장 재빨리,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과감한 투자를 했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는 거예요. 네.
볼게요. 자, 얼마 전에 좀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이게 좀 참 말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포인트를 누가 지적해 줬어야 되는데 마침 이 사람이 했네요. 여기 지금 이제 뭐 고든황인가 이름 잘 모르겠네요. 거기랑 모스단에 대해서 한 이야기예요. 국적도 없는 자들이 우리나라 주권자까지 조롱을 한다. 진짜 맞는 말이잖아요. 그게 말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모스단이 이런 이야기 했다는 걸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뒤에 백악관이 지켜보고 있더라고. 참나. 도대체 어느 시절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백악관이 우리를 보고 있는데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미국의 운명이 지금 걸린 상황인데 모스단이 잘한 짓을 하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했으라도 그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서 지금 미국이 나설 형편이 못 돼요. 그러니까 모스단과 모스단을 지지하는 세력은 지금 헛다리도 참 엄청나게 깊고 크게 짚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너무 딱딱하니까 제가 며칠 전에 본 거 이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제가 일본에서 어떤 사람이 스에가라고 돼 있네. 이분은 요즘 이게 번역이 돼 나오니까 이거 보게 된 거예요. 이걸 보고 저는 한참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 수미양가 이런 거 아시죠? 어릴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우수수 뭐 이런 이야기. 이거 보면 삼국, 일본, 중국, 한국에 대해서 해놨는데 통지표에 나오는 거죠. 예전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아니죠.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것을 느껴볼 수 있어요. 이게 세 나라의 문화를 잘 이야기해 준다고 봐요. 일본은 볼까요? 수, 우. 그 다음 우리랑 같아요. 그 다음 량이에요. 양. 조을 양. 중간이. 그 다음 가. 그 다음이 불가예요. 마지막이. 자, 그 다음 이제 중국 걸 다 읽어드릴게요. 거기는 우가 1등이 수나 우는 뭐 같은 급의 단어니까 한자니까 우, 그 다음에 양도 올 수 있어요. 그 다음 중, 상당히 이게 도식적이네요. 중, 그 다음 미칠급. 자, 이것은 겨우겨우 다다랐다, 간신히 도달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현재. 그 다음 꽁지는 뭐냐면은 불급격. 이거는 그 불량품이라는 뜻이죠. 뭐 거의 기준에 못 받친다. 자, 이거는 상당히 그들의 사회주의 체제를 반영한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사람을 상당히 기계적으로 나눈다. 밑에 보면 중자부터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중, 급, 즉 쓸 수 있다. 그 다음 오늘은 못 쓴다. 불량품이다.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사람에 대한 평가인데, 그것도 자라는 아이들에 대한 평가인데,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본도 거의 비슷해요. 여기는 가능하다, 쓸 수 있다. 그 다음 불가하다, 못 쓴다. 자, 사람을 교육시키는 목적,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옛날에 국민학교라고 불렀던 그 국민학교에 보내는 목적이, 정부가 아동을 보는 게 미래에 쓸만한 노동자로, 그들의 그림은 다 그려져 있고, 아이들이 성장하여서 어른이 되는 그 과정에서 그 개인은 아무런 판단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판단 다 내렸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되게 유연하지 못하고 경직되어 있는 거고, 되게 개발도상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 거고, 마르크스의 공산주의가 인기를 끌던 그 저점까지 내려갔던 최악의 상황까지 치달았던 자본주의 정점 시대에 있어서의 인권의 유린 상황, 그런 거랑 상당히 유사해요. 분류 방법 자체가 아동을 분류하는 거잖아요. 반면에 우리는 스스로가 좀 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죠? 인간이 이래도 되나? 사람이 먼저지 돈보다. 그래서 돈이 좋긴 좋은데 뭐 예전 이런 고민들을 평소에 많이 하고 지내는데, 우리의 평가 방법이 좀 잘 아시죠? 수, 우 갖고 미, 중간을 미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되게 완곡하게 이야기해 준 거거든요. 그 정도면 잘했다 해요. 우리 집에서도 그런 아빠 엄마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그렇게 대접받았죠. 공부 성적으로 모든 걸 평가받았잖아요. 그런데 일본과 중국은 우리보다 더 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가. 우리도 어릴 때 그런 스트레스 많이 받았잖아요. 통지표 집에 가져가는 날에는. 우리는 중간만 해도 넌 아름답다. 그 다음 그거 양을 받아도 양자가,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어릴 때는 한자는 안 쓰니까 양자는 어질 양자, 좋을 양자예요. 양품이에요. 양품. 쓸만하다예요. 그리고 꽁지가 되더라도 일본과 중국은 넌 못 써. 넌 끝났어. 너는 잘못 태어났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능하다. 야, 이게 얼마나 인본주의적인가. 이게 우리가 얼마나 지켜왔는 부분인가예요. 그런 우리도 개발 독재 시대에 압축 성장을 하면서 일본이나 중국보다 더 하면 되지 못하진 않았어요.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데도 아동을 평가할 때는 아무리 못난 아이라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요. 이게 우리가 지켜온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세상은 영웅이 이끄는 게 아니고 대기업이 이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끄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을 이렇게 봐요. 우리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아요. 네. 자, 이게 났죠? 광주에 400조 투자. 여기다가 이제 SK도 400조에서 800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래 성장이 2655조. 예, 그리고 이것은 지금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맥락에서 봤을 때는 지금이 세계 시장을 선점한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1등이잖아요. 자, 그거는 격차를 더 벌인다. 강력하게 전 세계가 불경기인 상황에서 선도적인 투자를 한다. 이거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향후 한 30년간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이걸 할 수 없어요. 옛날에 이병철이, 아니 이근인지 이병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나라를 둘러보고 와서 앞으로는 반도체가 우리 지금의 쌀같이 될 것 같다. 반도체를 하자. 그에 버금가는 정도의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 경제 규모는 훨씬 커졌죠. 그리고 지금 정치 외교적으로 세상이 흔들리고 있고 다음 세상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쪽 정치와 경제가 진짜 똘똘 뭉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합심하는 경우는 보기가 드물어요. 예, 이건 이재명이 시킨다고 뭐 목에 칼을 넣어도 못할 노릇이에요. 이건. 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광주 전남 통합 시장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거기 이제 당선자가 한 말이죠. 나 이제 지금 한 임기 4년, 대통령 4년 남았는데 4년 안에 성과를 보고 싶어 할 것 같다. 최선을 다할 것 같다. 자, 이거는 여기에 삼성과 SK도 다 동의한다는 거예요. 이들 결과물이 나와줘야 된다. 자, 이거는 지금 봐서는 거의 중국과의 경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중국과의 경쟁. 반도체는 우리가 살짝 앞서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처럼 하면 확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하고 우리가 섞이기로 했잖아요. 미국도 섞일 거예요. 그럼 이게 열려져서 새로운 시장이 등장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뭐 한류가 들어온다든지 정치적으로 혼란이 온다든지 이런 위험성도 있어요. 우리도 거꾸로 마찬가지예요. 예. 자, 그런 섞이는 상황에서 이제는 전 세계가 어떤 정치적 장막을 걷어치우고 그냥 경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확실해졌다. 즉 다극화 국면으로 가는 게 확실해졌다고 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재명의 한 카드가 더 있겠죠. 남북 교류라는 부분에 있어서. 예. 근데 이걸 지금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여당 내에서도. 자, 이걸 봐서 이런 거죠. 서남권을 제2의 반도체 생산 기지로 조성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용인이나 평택이 가지는 그 일원이 가지는 영향력이 서남권 광주 지역에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마 광주 그냥 서남권 자체를 확 뒤집어 엎는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서울과 경기도는 2천만이나 인구가 바탕을 깔고 있지만 광주하고 호남은 한 300만밖에 안 될 거예요. 아마 부산시 인구보다 작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규모는 현재로 봐서는 지금 경기도에 있는 거 한 2분의 1, 용인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그 임팩트는 엄청나죠. 여기는 엄청나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대구 경북이 해야 된다라고 대구 경북 지사가 나서서 이야기를 하고 항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그 기사에 대한 조회수는 정말 작아요. 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네. 어버어버하고 있는 상황이. 그들이 박정희 때 우리의 리소스를 한 군데 모아야 됐잖아요. 그래서 선택한 게 남동 임해공업단지를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부분이 거기를 우선으로 해서 집중해서 발전했잖아요. 대학은 서울대학 안에 다 몰아주고. 예. 자, 그렇게 해서 대구 경북 즉 영남 사람들하고 영남 출신의 서울 사람들이 우리나라 재산 구조상에서 상층부를 차지하게 됐었던 거예요. 이제는 다른 데도 또 부족했던 지역을 다시 메꾸겠다는 거예요. 이게 100년 대계를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죠. 그리고 그걸 동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마치 선거 결과도 그런데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감히 생각하건데 이런 패턴이 북한하고 교류가 급진적으로 진행될 때도 그때도 급진적으로 진행이 돼야 돼. 이 정도 스피드로 4년 만에 800조를 다 쓰겠다는 거잖아요. 광주 전남에만 반도체 공장 건설하는 데만 이런 데가 자 이러다면 벌써 이란에 재건 기금으로 이야기한 것이 십시일반 모아서 주겠다. 주위 나라 애들이 그게 500조 원이잖아요. 가볍게 띄워놓고 나면 제가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북한으로 가게 되면 이게 이거보다 더 커질 수가 있어요. 북한 인프라를 몇 년 만에 바꾸겠다. 그렇죠? 그럼 또 수천조 원 이상 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우크라이나에 뭐 몇백조 던져준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도하고 있는 게 분명히 플러스 알파가 또 나온다니까요. 북한하고 관련해서. 멀지 않은 시기. 예. 자. 또 하나 이제 재밌는 부분이 이제 로봇이란 부분은 우리가 뒤처지고 있는 부분이다. 이제 AI로 완전히 넘어간다는 걸 인식을 했고, 우리가 지금 전국에다가 전국 골고루 1기가와트의 데이터 센터를 여러 개 지금 만들게 돼, 한 10개가인가? 만들게 돼 있고, 거기 외국 기업들이 지금 와서 투자해서 몇 개나 짓는 것도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거랑, 지금, 휴머노이드. 그 부분이랑 이 시장이 엄청나게 빨리 커질 것 같다. 예. 그러면서 요번에 이제 수소 이야기는 없어요. 수소는 조금 뒤로 밀리는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AI가 급진적으로 발달하면서 안드로이드, 그 부분은 중국이 먼저 꿰차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AI 전반적인 수준도 중국이 상당히 아마 미국하고 버금갈 정도는 될 거예요. 자, 여기서 뒤처지면 끝이다. 이게 미래의 물결이다. 확실히 오는 물결이라는 판단이 섰어요. 이제 교통정리도 됐어요. 그런데 현재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86%예요. 미국은 소프트웨어밖에 없어요. 아이디어하고. 그것도 물론 대단한 것이지만. 그런데 이게 본격적으로 몇 억 대씩, 지금 40년에 가면 3억 대가 될 거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도 발표도 나왔더군요. 가사 도우미, 공장, 그리고 요새 뭐 쿠팡이 말되는 거 뭐 24시간 동안 뭐 분류하고 주말에 뭐 배송하고 이런 건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농사 짓는데 외국인 노동자 필요 없는 거예요. 군인들 로봇으로 다 대체될 거예요. 그게 급격히 진행된다는 거야. 40년까지 우리가 생을 아직 누리고 있던 그 시기까지 여러분이나 저나 예? 나중에 몸 거동을 못 해가지고 기관에 신세를 지게 되면 그때는 로봇의 간호를 받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은 그래요. 예. 자, 그런 서구권에서 우리나라만큼 생산 역량을 구축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있느냐? 없다. 그래서 미국이 전부 다 우리 쪽으로 방향을 틀은 거잖아요. TSMC 버리고. 차세대 원전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고, 수소도, 기회가 되면, 때가 되면 그렇게 해줄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우리는 북한의 노동력까지 들어가는다는 부분이 있어. 더 저렴한 가격에. 그래서 중국을 단지 기술적으로 우위를 지킨다 정도가 아니라 가격적으로도 공격할 수 있어요. 북한이 열리면. 그거 이제 시진핑도 알고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북한하고 관계 정상화했잖아요. 그럼 다 관계 정상화 된 거예요, 지금. 예, 남은 거는 이제 북한하고 미국하고 아름답게, 멋있게, 화려하게 화해하는 거죠. 투자 이야기 하면서. 자, 그래서 이것도 어젠가 제가 캡처해 놓은 건데, 블룸버그 오리지널이라고 되어 있네요. 블룸버그. 나름대로 뭐 지명도가 있는 곳이잖아요. 제목을 딱 이렇게 뽑았죠. 굳이 번역을 안 달아도 여러분 보이시죠? 한국의 AI 버블인가? 예, 이런 기사가 나오고 하루 이틀 만에 오늘 천문학적 금액에 추가로 더 투자한다. 예, 이야기까지 나온 거죠. 우리는 확신이 있다는 것이고 그대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자, 제가 이걸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 이제 정치 외교적인, 정치 지정학적인 부분에서 보더라도 소위 서구의 유능하다는 전문가들도 이란전을 해석함에 있어가지고 한반도로 연계성을 잡아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트럼프 1기에 북한의 김정은과 종전선언에 코앞에 갔던 사실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윤석열이 바이든의 압박을 받아가지고 담대한 구상이라고 북한 단기간 개발 전략까지 제시했던 적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해요. 그냥 전쟁이 졌다. 트럼프가 바보입니까? 앉아서 두드려 맞고 찌그러지게? 예. 자, 이거는 버블이 아니고 이게 바로 살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향후
AI 전선, 안드로이드 전선에서 로봇 전선에서 거기 이제 무조건 들어가는 게 반도체 수요가 폭증할 것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중국과 맞짱을 뜬다. 심지어 우리는 그 중에 많은 부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미국은 자본 투자와 함께 미국의 앞서가는 기술 기업들이 중국한테 추격을 허용하기 전에, 왜냐하면 중국이 코앞에 따라왔기 때문에 옛날처럼 시간을 쭉 늘려 잡으면서 윈도우 3, 윈도우 4, 윈도우 7, 윈도우 10 이런 식으로 뽑아먹지 못한다. 10년, 20년에 걸쳐서. 지금 바로 역전당한다. 그리고 AI의 효용성이 급격하게 신장하고 있다. 기술력도 올라가고 있고. 왜? 스스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인간이 컨트롤 안 해도 지가 좋아진다. 그럼 제조업 역량이 엄청나게 필요하다. AI가 정보 분석을 넘어서서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 아까 말씀드린 노동일을 대신하고 농사를 대신해주고 간호사를 대신하고 공장에서 일을 해주고 어려운 일을.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외국인 노동자 문제들이 다 해소되는 거죠. 맞죠, 여러분? 예, 이제는 그 누가 자동차 산업이 아니고 이제는 로봇 생산 산업으로 다. 그래서 현대도 지금 로봇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자동차도 이제 로봇의 하나의 분류가 될 따름이에요. 자동화되면서. 그렇죠. 그게 시작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시작됐다는 것을 지금 우리의 투자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국내 정치 상황과 해외 지정학적 상황과 묘하게 일치되는 타이밍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지요. 그걸 국내에 그렇다고 무덤덤하게 그냥 적용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나라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자, 이쪽이 기울어졌으니까 이쪽을 메꿔준다. 저쪽은 당연히 섭섭해하겠죠. 그쪽 입장에서는 그걸 지금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섭섭해해라. 그리고 당신도 우리 미래를 위해서 발을 담궈라. 있는 걸 뽑아먹던 시대는 지났다.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다.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된다. 다리 참이 기우는 거다. 몸으로 느끼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 생각하는 지금 지도자의 역할은 그런 거예요. 아이고, 호남 사람들 불쌍하니까 좀 먹여주죠. 그리고 경상도 사람들이 배불렀으니까 좀 참으세요. 이게 아니다. 당신들도 각성해야 된다. 똑같은 결과물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는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 이재명이 지도자로서 하는 것은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지자들만의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유시민이 엄청 실수했어요. 지지자들은 개축을 정축을 원하는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한다 했죠. 이 첫 번째 실수는 지지자라는 말을 쓴 거예요. 아니에요. 대통령은 전 국민을 다 보는 자리에 이재명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아주 강하게 리더십을 행사하려는 거예요. 국민이 모르잖아요. 왜? 정부가 정보를 전체를 공개하지 않으니까. 언론이 제약을 못 해주니까. 정책을 가지고 자극을 주겠다. 또 다른 바람이 불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줄 것이다라는 걸 한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북과 대구의 수장들은 반발을 하지만 그 여론은 미묘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지? 대통령을 무작정 비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보는데 느낀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까지는 서로 죽일 듯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공격했고, 이란이 그래서 그에 대한 보복으로 미군 정부사령부가 이란의 군사시설을 공격했다. 예, 그래서 요새는 주초가 되면 또 분위기 바뀌겠구나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바뀌거든요. 역시 아침에 딱 일어나서 뉴스 보니까 이게 아침 7시 12분에 나온 거잖아요. 지금 오늘 아침 미 이란 공격 중단 합의, 내일 카타르스 회담. 이게 본진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나머지는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오래 갈 수 없다. 벌써 저도 이렇게 말씀드린 지가 한 몇 주 된 것 같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조금씩 아는 사람이 늘어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바이든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트럼프한테 참 한심한 놈이고 뻔뻔하고 노골적이다. 이 말은 바이든한테 딱 하면 딱 맞을 말인 것 같은데 거꾸로 돌려서. 예, 트럼프 한심하고 뻔뻔하지 뻔뻔은 해요. 노골적이에요. 한심하진 않아요. 되게 영리해요. 미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 흐름이 한국과 손을 잡는 흐름으로 됐고, 결과적으로는 이재명이 트럼프한테 요구하는 것은 우리 남북 분단에 그들이 엄청나게 큰 책임이 있으니까
결자 해지해라. 과거는 과거다. 그렇지만 우리는 잊지는 않는다. 그걸 복수하겠다는 생각도 없다. 그렇지만 결자 해지해라. 이런 메시지 충분히 주고 있다고 보고, 그런 과정에서 북한과의 어떤 연대감 형성 이런 데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오늘 이 점이 이제 이런 상당히 놀라운 장면을 표시했어요. 고개가 더 내려가더라고요. 보니까 두 총수보다. 예. 자, 이 인사하는 장면이 의미하는 바는 일단 두 가지 정도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기업들이 당연히 결정한 것이다. 예. 그리고 기업들이 결정할 수 있게 깔아준 것은 사실은 대통령이다. 그죠? 주요 해외 정상 미팅, 트럼프 포함해서 다 따라다녔으면 전체 흐름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투자를 해야 될 시점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자,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남북 문제가 걸려들었을 거예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 부분도 분명히 있고 거기에 대한 생각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조만간 또 다른 것이 하나 더 터질 수도 있어요. 지금 북미 종전선언과 함께. 왜? 거기서도 투자 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보다 더 큰 계획이. 그럼 분명해요. 일단 돈이 넉넉해야지 잔치가 제대로 되는 거잖아요. 쇼를 하더라도. 예.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큰 결정들을 해줬다. 큰 일들을 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네. 그 다음, 요거 보면 이게 기후환경부 장관이 이야기한 부분인데, 여기 보면 이제 수도권에서 필요한 전기가 15기가와트, 15기가와트면은 보통 원자력 발전소 한 기가 1기가와트 정도 전기를 생산하거든요. 보통 원자력 발전 단지를 가보면은 작게는 6개, 많게는 뭐 8개, 10개 정도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6기가에서 한 10기가 정도 만드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원자력 발전소 단지가 하나 통째로 건설돼야 되는 정도예요. 15기가와트 정도면은, 아니 2개 정도는 돼야 돼요. 2개 정도는. 어쨌거나 용수는 150만 톤이 필요하다. 그런데 서남권에 지금 투자를 할 것은 4개 공장이잖아요. 전기가 6.3기가와트, 용수 65만 톤. 보면은 수도권에 현재 있는 시설의 한 2분의 1 정도 된다. 그렇지만 그 파급력은 엄청나다. 인구가 거의 좀 확대해서 이야기하면 10분의 1밖에 안 된다. 경제력은 10분의 1보다 훨씬 못 미친다. 서울, 경기 대비해서 서남권은. 그럼 여기는 이 정도 돈이 들어가면은 인당으로 계산해 보세요. 인당으로. 여기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동네는. 네. 자, 그래서 이걸 봐서 대충의 규모를 이제 산정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끝에 이야기한 지역별 전기 요금제 도입, 이게 뭐냐면은 제가 봐서는 지금 전부 다 이제 고압 전선 실화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전기를 그 지역에서 소모하겠다. 저기 SK나 삼성 공장에서 소모하겠다. 그런데 고압선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낮춰서 전기세를 준다. 전기를 준다. 낮은 값에. 또 지역 주민도 마찬가지다. 뭐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유시민이 이런 이야기를 며칠 전에 했다고 해요. 김어준의 쇼에 나와서 이 대통령이 자신감이 지나쳐 지지층은 정축을 원하는데 재건축을 하려고 한다. 이거는 저는 조금 이 말 듣고 좀 실망했거든요. 뭐 옛날에도 크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만 그의 말에 대해서 지지층이란 말을 잘못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한테 지지층이라고 이야기했다. 예, 그 지지율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50% 이하로 떨어졌죠. 재건축. 이것은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대통령이라고 봐서는 이 말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은 실수고 잘못된 거예요. 자기의 시야에서 보는 거고, 뭐가 화가 났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정청래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정청래는 이번에 사실은 수박들을 다 많이 밀어내는데 큰 기여를 했거든요. 그리고 문재인과 가까울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번에 김경수는 바보짓 해가지고 뭐 당선 못했잖아요. 예. 그래서 김민석을 굳이 밀어 넣을 이유가 있나? 너무 자기 세를 불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정치 공학적인 생각이 밑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노무현 문재인계의 정통을 그들의 도움을 받고 대통령이 되놓고 그들을 좀 압박하는 색깔이 좀 있다. 즉 정청래가 그들에게 기대면서 힘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번에 수박들을 몰아냈고 거기에다가 전 호남에다가 거대한 선물을 줬다. 반도체 생산 기지로. 자, 그림이 좋은데 왜 이렇게 무리를 해? 전 그 이야기가 이해가 되거든요. 충분히. 예.
그러면은 지금 유시민은 남북 문제나 정치 지정학적 흐름에 대해서 읽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북한 문제까지 염두에 둔 것이고 100년 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지청 이 말 잘못 쓴 거예요. 지지층을 땡겨 올 수 있어요. 요번에 그렇게 함으로써 대구와 경북 사람들은 자극을 받았어요. 다음에 계기가 있으면 빨리 이제 돌았을 거예요. 그래도 뭐 물에 술 탄다, 예? 술에 술 탄다, 그러려니 하라고 이재명이 가만히 있었으면 그건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 지역을.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좀 실수다. 예, 그런 좀 생각이 감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제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이게 대해서 김민석이 이제 저항을 했단 말이에요. 김민석은 정치인이랑 경쟁을 하는 구도예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이래요. 이재명이 결과적으로는 정청래와 김민석을 둘 다 포용할 거예요. 일단은 뭐 김민석은 밀겠죠. 이걸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이 말을 통해서 유심히 생각하는 범위의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유심히 스스로 이야기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번에 이 내용을 보면서 유시민이 과거 자기가 소개했던 노무현과의 일화의 의미를 되새기게 됐습니다. 그때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때 아마 장관 했을 땐가, 보건복지부 장관 했을 땐가, 노무현이 이런 이야기를 유시민한테 했다고 그래요. 당신은 정치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 유시민은 뭐 작가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돼가지고. 저는 그걸 알겠어요. 유시민한테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그러면서 노무현은 정치하기 싫다는 문재인을 억지로 끌고 와서 비서실장까지 시킨 다음에 다시 도망간 사람을 다시 잡아다가 결국 자기 대통령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런 문재인은 또 궁지에 몰려있는 이재명을 꺼내다가 대통령을 시켰거든요. 가능하게 해줬거든요. 그 중에서는 정치인의 큰 공신이겠죠. 근데 그걸 내치냐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유시민한테 대통령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정치하지 말라고. 왜냐? 내랑 우리 국민이랑 우리 국가랑 같이 간다. 동일시하는 그런 시야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그랬어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랬어요. 이재명도 현재 그러고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가 돼야지 사람들이 감흡을 해요. 근데 유시민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알매 자신감에 의해서 그 틀 속을 못 벗어난 사람이에요. 제가 봤습니다. 확장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지금 말하는 거 보면 딱 그래요. 예. 자, 그런 말씀을 의견을 좀 드려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거 있거든요. 지금 며칠 전에 떴어요. 지금 제2 우주센터를 짓는다고 해요. 그래서 공모를 붙였는데 현재 그 우주항공청이 사천인가 있어요. 진주 밑이죠. 사천이죠. 그런데 이게 어디로 가느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고흥도 지금 응모를 하려고 하거든요. 고흥은 지금 이제 우주센터가 있는 곳이잖아요. 나로호 기지인가 뭐 이러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로 갈 가능성이 커 보여요. 현재로. 엄청 쌀쌀맞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입지적으로 거기도 충분히 유리한 곳이에요. 기존에 시설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전체 흐름을 봤을 때 여기도 아니다. 진주도 좋은 소식을 안 준다. 저는 그게 확실하다고 봅니다. 예. 같은 의미로 자극이죠. 자, 그 다음 여러 가지 흐름에서 경남이나 경북이나 대구를 다시 입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전개가 될 거예요. 지금 뭐 대구 같은 경우는 추경호 자체가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들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재명이 신경을 쓴다고 했었으면은 아마 대구 공항하고 그들의 지금 상수도 문제 좀 심각하거든요. 대구 경북과 분쟁도 있고 그거를 해소도 좀 뒤처지지 않을까. 네. 그리고 지금 투자 계획 자체는 원래도 중심지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SK가 1조 정도 데이터 센터 만든다 하다가 발 뺀 부분은 있긴 있어요. 여기 아마 사천도 아마 그런 기대감은 있겠지만 어렵지 않을까 보는 같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거 좀 다른 이야기인데 이것도 해볼게요. 오늘 발생한 일이 고이즈미가 한국으로 왔는데 고이즈미 국방상이죠 현재. 첨단 AI 기반 첨단 과학기술 협력을 논의하기로 한다. AI를 사용한 어제 몽골군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공동 군사 훈련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까지는 아직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와 이거는 천 차이예요.
양쪽의 병력을 섞어서 뭔가를 같이 한다는 건 엄청나게 큰 거고, 그들이 원하는 건 아마 그 정도까지 원할 거예요. 그래서 군수협정 맺자고 계속 이야기하다가 우리 쪽에서 난색을 표하니까 이번에는 다른 거 하자고 또 요구하러 온 거예요. 왜 이렇게 바쁘냐 얘들이 지금 여기서. 그리고 G7 이후에 더 바빠진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것은 옛날처럼 뭐 내란 시절에 우리를 뒤에서 작업하려고 한다기보다는 한국으로부터 군사적으로 소외되지 않겠다. 이걸로 해서 같이 북한을 막 압박하겠다. 이런 꿈도 지금 꾸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G7에서 분위기를 봤기 때문에 다카이치가 지금은 오히려 한반도에 의해서 우리가 징치당할까봐, 자기들 잘못은 자기가 확실히 알거든요. 징치당할까봐 군사적 연대권, 이런 식으로 해서 한미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꼭지점 하나를 꼭 잡고 있으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버틸 수 있는 힘. 예. 특히 남북 간 소통이 지금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북미 정전선을 통해서 그게 일본이 가장 우려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군사적으로. 그런 걸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라고 감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